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이 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얘들아, 그 풍산자 필수형도 숙제가 나갈 거예요. 이따가 톡방에 정리해 주겠지만 매일 30문제여서 주간 210문제씩 숙제가 나갈 거고, 내가 매일 30문제로 이렇게 책정을 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쯤에 풍산자도 마무리가 되고 하면서 뭔가 오답 정리하고 너희들의 실력을 완성시킬 그 여유 시간이 남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부로 매일 30문제씩,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안 된다고 하면, 밀린다고 하면 뭐 이틀 간격으로 60문제씩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출 주요 문항들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거고,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완솔 뭐 갖고 와야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완솔은 사실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완솔이나 뭐 프린트물 같은 거 쌤이 나눠준 거 있지? 그런 것들은 갖고 다니면 좋지만, 만약에 무거워서 좀 놓고 오고 싶다 한다면 오늘 수업 때 들었던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해 줄 텐데, 이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관련된 개념을 너희들이 찾아서 직접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메꿔 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추가로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기할 것들이 있으면 거기 기출북에 너희들이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를 깨끗하게 쓴 친구들이라면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되고, 뭐 여기다가 푼 친구들은 노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회원고 몇 번 문제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만의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다 찍어가지고 매번 올려줄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뭐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숙제는 이따가 검사하겠지만 내가 뭐 숙제 검사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우리가 중학생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최소한의 양만 내주고 있으니까 뭐 이거조차도 지금 버거하고 뭐 이거 시간 안에 못해가지고 막 답지 베껴오고 뭐 이런 일은 사실 나한테 손해가 끼치는 게 아니죠. 다 손해는 너희들한테 가는 거니까 알아서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회원부 봅시다. 회원부 여기 지금 내가 몇 문제만 적어놨는데 17번 문제부터 볼게요. 17번 문제. 그럼 17번 문제. 내가 여기 고른 문제들은 뭐 어려운 문제를 고른 건 아니야. 어려운 문제를 고른 건 아니고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이차함수가 나와 있고 이차함수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아주 전형적이고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자 봅시다. 그럼 너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직사각형의 어쨌든 둘레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꼭지점들, 이런 꼭지점들의 좌표를 당연히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요 꼭지점의 좌표, x좌표를 뭐 a라고 놔서 얘를 a,0이라고 둘 수도 있고요. 얘를 a,0으로 두면 더 이상의 미지수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대칭성 때문이지,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이 뭐 2분의 4니까, 2분의 8이니까 여기가 x는 4가 되면서 내가 여기를 a,0이라고 뒀다면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4인 거니까 그 a-4만큼 4에서 다시 왼쪽으로 빼주면 4에서 a-4를 빼면은 8-a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8-a,0이다 이렇게 표현해낼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기는 하죠. 왜 그래? 내가 a,0을 뒀다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a,-a제곱 더하기 8a니까 그냥 여기 위쪽이니까 지금 이 y좌표가 그대로 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되면서 세로 하나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우리가 a-4 그냥 두 개 합친 거니까 2a-8 조윤서 할 거야. 윤서 지금 5분 늦는다고 볼 거예요. 2a-8이고요. 가로 세로가 표현이 되고, 그치? 그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활용 문제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거는
항상 이 문제는 뭐 걸리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를 만약에 이 점을 a, 0이라고 두고 싶다면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a가 일단 대칭축의 위치값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절편 오른쪽 x절편 하나 구해보시면 이게 0하고 8인 거니까 여기 x절편이 8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a, 0으로 두고 싶다면 a는 4초과 8 미만이다 이런 제한 범위를 깔아두고 최대값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이걸 내가 열하게 적는 이유는 뭐 이 방법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좌표를 a, 0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냥 뭐 여기를 a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a로. 그치? 이 길이 자체를 a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좌표값 자체도 우리가 4에서 a만큼 추가가 된 거니까 여기도 4 플러스 a, 0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럼 내가 이 가로의 길이를 손쉽게 그냥 2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 y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4 플러스 a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y좌표값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지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집중을 해봐. 너희들이 어떻게 풀었든 간에 완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얘를 평행이동해도 이 길이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4,16이 되는 거고 축이 x는 4가 되는 건데 얘를 평행이동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번 해봤다고 하면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4칸 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건들지 않고 평행이동을 하면 정확하게 대칭축이 y축이 되도록 옮겨 그릴 수가 있겠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럼 얘의 이름은 y는 꼭지점이 0,1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1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x절편 자체도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대칭성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또다시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그냥 a라고 표현하면 이때는 이 길이를 a로 표현하나 이 좌표를 a, 0으로 표현하나 똑같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a, 0이라고 하시면 요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얘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 가지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둘레가 결국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일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 길이를 a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 a는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될 거고 그래야 우리 가로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애초에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로의 길이가 2a예요. 2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자체는 이 y좌표값, 얘가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이 자체가 그냥 길이가 되겠죠. 적어볼게요. 그래서 2a라는 가로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제한 범위 하에서의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요 곱하기 2는 나중에 신경 써도 되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6의 축을 구해보시면 이 a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축의 위치가 또 정리해볼까요? 얘는 2배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6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a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이 대칭축의 위치 자체가 2분의 2니까 얘가 a는 1일 때구나
근데 이 1이라는 거는 제한 범위 안쪽에 들어가 있으므로 a 값이 1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17이 될 거고 2배에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1,34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둘레의 최대값은 34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을 텐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봐봐. 이 식을 좀 잘 봐야 돼요. 여기 내가 어차피 얘는 항상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y축을 대칭축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y축을 대칭축으로 만드는 순간 이 본 함수식의 1차는 무조건 없어질 거야. 그치? 꼭지점이 0,16이면서 마이너스 x-0의 제곱 더하기 16인 거니까 1차는 안 생겨요. 그럼 내가 이 a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낼 때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에는 1차항이 없고 결국에 1차항은 내가 이 길이를 표현한 이 a의 2배짜리가 1차항을 만들어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 요 마이너스 2배 여기서 해볼까? 마이너스 2배에다가 요 계속 올려주는 게 축의 위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2a가 될 거라는 거야. 내가 요 가로의 반조가리를 a로 잡는 순간 여기는 반드시 2a가 될 거고 그러면 분자에 올라갈 값은 2가 될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뭐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1을 다시 한 번만 표현해볼게. 이 1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얘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최고차 계수 절대값입니다. 왜 절대값이냐? 어차피 마이너스 계수를 붙이면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게 플러스였으면 너희들이 뒤집힌 걸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값 자체가 음수여서 길이로 바꿀 때 어차피 또다시 뭐가 바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차 계수를 항상 양수로 바꾼 놈의 2배 이게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우리 마이너스 2의 분의 b 공식에 적용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분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차항은 반드시 2a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약분했을 때 우리가 찾고 있는 이 1이라는 값, 이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a값은 반드시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의 역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직사각형 문제, x축과 2차함수 곡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내가 요 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 가로의 단절 결국에 내 대칭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더라도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길이가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의 역수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반드시. 근데 이제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 27번 같은 문제도 사실상 한 5초 안에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문제일 거고 제가 정리해주면 요 길이 이 가로의 반절을 a라고 표현을 해보면 언제든지 이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럼 얘가 최고차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분의 1일 때가 무조건 둘레가 최대야. 1대 둘레 최대예요. 내가 최대한 납득을 시켜주려고 지금 식을 한번 친절하게 적어봤고 대칭이동을 시켜서 이 1차항을 없애면 결국에는 이 2a가 무조건 1차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축을 구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 이 약분되면서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17번 문제를 보자마자 x축하고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한다. 근데 얘가 지금 평행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평행이동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1인 거고 1의 역수는 1이에요.
결국에 이 반쪽짜리가 1일 때가 최대인 거니까 우리 평행이동을 이제 하지 않더라도 자, 이 길이가 1이라는 건 우리 4에다가 1 간 거니까 뭐 여기 좌표가 5일 거고요.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40이니까 요 좌표값이 15가 돼요. 아, 그러면 여기 세로의 길이가 15고 가로의 길이가 1의 2배인 2인 거니까 17의 2배 34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뭐 평행이동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이게 지금 1일 때가 최대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1, 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6이니까 이 길이가 15 더하기 2여서 가로 세로의 합이 17, 2배 하면 34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내가 다음 시험지에 또 넣어놨지만 한번 이거 한 김에 한번 보고 올게. 거기 페이지를 보면 장난으로 나올 거예요. 장난으로 나올 거. 자, 21페이지에 17번 한번 볼까? 21페이지에 17번. 자, 여기다가 뭐 필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풀어보자. 자, 여기 21번도 있는데 21페이지에 17번이 있죠, 17번. 근데 여기 식이 바뀌어 있어. 봐봐. 요 식만 지워볼게. 식.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뭐 축이 y축으로 잘 맞춰져 있는데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이제 결론을 알았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0이죠. 당연히 1차원 없을 거야. 축이 지금 y축이 상하는 거니까.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 절대값 붙이면 2예요. 그럼 그거의 역수 취한 게 이 반쪽짜리가 돼야 된다. 최대값을 가져요. 그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그 문제에서는 지금 이 가로 최대값인 순간의 가로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2분의 1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이니까 요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0이니까 2분의 19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분의 19. 그래서 세로 2분의 19 최대값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최대값인 순간에 2분의 19 1이어서 두 개 더하면 2분의 21 그리고 두 배 하면 20 뭐지? 아, 여기 둘레가 아니고 AB와 BC구나. 그냥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의 합이구나. 그래서 2분의 19랑 1 더한 2분의 21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문제는 보고 나서 식을 쓸 게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근데 이게 뭐 납득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나 싶은 사람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평행이동을 한다고 길이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외우시고 이 해오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해오고 잠깐만. 너희 해오고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체크는 좀 하고 있니? 풀 때? 시간을 재고 있겠지만 해오고는 이제 14분 정도 걸렸거든? 풀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나는 사실 시간 안 쓰고 풀어내는 문제들이 너희들보다는 좀 많을 거야. 그래서 어디서 시간 차이가 벌어지는지도 좀 느껴보시고 내가 단축을 하고 싶다면 얘기해 주는 거 하나도 걸리지 말고 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하시고 19번 가볼게요. 19번. 19번도 이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우리 앞에 거 공부할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에서 쌤이 공식을 조금 확장해서 추가를 해놨었죠. 19번을 보시면 내가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x의 11제곱 더하기 1 이걸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안 보이면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추가해줬던 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x의 n제곱,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거는 우리가 개수합 교대합으로 얘기하면은 개수합이 반드시 0인 케이스인 거니까 모든 개수들의 합이 0이다. 즉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는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하면 뭐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요 n이 짝수라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도 하죠. 이 인수분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1 같은 식은 우리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나머지 형태도 기억하셔야 돼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제곱 더하기 1 제곱 빼기 1 합차로 찢을 수도 있겠죠.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뒤에도 또다시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 같은 얘기일 겁니다. 여기 뒤쪽에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 두 개의 곱으로 뭐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x의 자연수 제곱 마이너스 1은 개수합이 0인 케이스니까 뭐 개수합이 0이다라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식의 모든 개수 및 상수항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1 넣었을 때 0 된다랑 같은 얘기로 개수합을 가지고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지는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x의 홀수 제곱 여기다 써볼까요? x의 그냥 홀수, 양의 홀수라고 써볼게요. 플러스 1 꼴도 이것도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도 쌤이 프린트에다 정리를 해줬었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교대합이 0인 케이스예요. 홀수차항의 개수도 1이고 홀수차항 개수의 합도 1이고 이 상수항도 짝수차항인 거니까 짝수차항 개수 합도 1인 거니까 결국에는 교대합이 0이다. 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이러한 폭탄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보여야 19번을 풀 수가 있어요. 19번을. 자, 그래서 19번을 보시면 x의 홀수제곱 더하기 1이네. 낯선 식이네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이제 반가운 식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면 인수분해 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의 분석이 간단해지는 거고요. 써볼게요.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나머지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x의 10제곱으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번갈아 가면서 홀수 차이는 마이너스, 짝수 차이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보자마자 인수분해는 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할 줄 아는 걸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qx고요. 이제 나머지를 표현할 건데 나머지도 처음에 주어진 게 rx이지만 이제 항상 항등식이니까 우리 개수랑 차수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얘는 검산식이기도 한 거니까 요 나머지가 몇 차인지 체크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 2차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1차 이하예요. 1차 이하. 1차 이하이면서 심지어 하나의 정보가 더 있죠. 아, 내가 이 주어진 식, 나눔을 당하고 있는 식도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도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항등식의 관점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내가 지금 칸이 좁아가지고 이게 좌변인 거지.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엔 이 나머지가 1차 이하이면서 x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했어. 갖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a가 0이어가지고 이게 나머지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1차 이하인 거니까 1차일 수도 있고 0차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1차라면 반드시 x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지. 항등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도 이거야. 여기도 이거 있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좌변도 0, 우변도 0 꼴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항등식에 내가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뭐 검산식도 항등식의 일종인 거니까 모든 항등식 문제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릴 거예요. 비교하거나 대입하거나 이것도 한 번만 말로 정리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나머지를 a의 x 플러스 1로 미정계수 a를 설정하면서 표현한 방법은 결국엔 정보를 연결한 거야. 정보를 연결한 거다. 여기 있으니까 항등식 관점에서 1차 이하라는 차수 정보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인수와 관련된 정보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ax 더하기 b 이렇게 약간 뭔가 하위의 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미지수를 최소화하면서 약간 상위의 풀이를 이어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비교는 항상 뭘 비교하는 거야? 이 문제랑 상관없이 말로만 정리해 볼게. 항등식 문제.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개수, 차수,
개수랑 차수 비교하는 겁니다. 차수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 이 책에는 그냥 개수를 비교한다. 이름 자체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나는 거기에다가 다시 필기를 해뒀지. 개수 비교법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개수, 차수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차수 관계도 반드시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값을 대입한다야? 아니죠. 값 또는 문자를 대입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의 형태를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뭐 여기 x 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해 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숫자나 문자를 대입해 보는 방법을 내가 그냥 대입의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본질이 똑같은 식끼리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공유하는 과정인 거죠. 연결을 하는 거를 이제 연결이라고 불렀는데 어려운 문제가 될수록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 연결의 과정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인수분해 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으니 여기에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끝났어요. 더 이상 간결하게 모델링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결국에는 뭐 R1 값이니까 이 A 값을 알아야 우리가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지. 근데 A를 구하려고 이제 적절하게 대입을 해보자. 대입법을 써봤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어차피 여기 다 날아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 여기도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의 한 개, 여기도 x 플러스 1 한 개 이렇게 지우고 남은 것도 어차피 항등식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것도 좀 깊게 얘기하면 이 좌우변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0이 아닌 거니까 하나씩 지워도 항등식이 될 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본다고 해도 여전히 0, 0 되면서 항등식이 만족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나누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씩 지워도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좌우변의 x 플러스 1을 하나씩 제거해도 항등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x의 10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더하기 땡땡땡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x 플러스 1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qx 더하기 a다. 내가 x 플러스 1 하나씩 왜 지웠는지도 알 수 있어야 돼. 왜 지웠을까요? 이 a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근데 적절한 값이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에 대한 정보가 뽑히지 않으니까 하나씩 지워놓고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대입을 해보면 1 얘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게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이 11개가 될 거고요. 맞지? 1차부터 10차 10개에다가 1까지 있으니까 11이 될 거고 우변은 얘가 날아가고 a가 11이다. 이런 정보가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rx는 내가 아까 a의 x 플러스 1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11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r1 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r1 값이든 특값이든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1 집어넣으면 22가 된다. 자,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정리의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몫은 관심이 없는데 이 몫에 대한 함수값, qx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냥 얘도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끝내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qx를 뭐 이제는 나머지를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눠가지고 qx를 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q0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조차도 그냥 대입으로 끝내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겠지? 그래서 제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겠죠. 나머지 부분이 다 구체화가 됐으니까 그럼 어디다 대입해볼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으니까 0 집어넣으면 다 0 되고 1 남을 거고 1은 0, 1만큼의 Q0가 한 개 있고 거기에 11이 더해진 거다. 우리 A 값은 11로 밝혀진 거니까 지금. 그래서 Q0는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죠? 그렇죠?
비교, 대입, 연결은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있어야 돼. 세 가지 방법이라. 너희들이 뭔가 막혔을 때 머릿속에 문제풀이의 틀 자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니까 아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생각하려면 저 세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됐나요? 괜찮아?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0번도 20번은 그냥 이거 너 아직도 내가 이거 이렇게 푸는 친구들을 봐가지고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냥 한 번만 보자. 더 이상은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칙 현상 같은 것들은 이거 언제까지 이거 막 연립해가지고 식 다 적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숫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지금 뭐 이름 A랑 B라는 식이 있고 두 개 더하면 얘고요 빼면 얘니까 뭐 이거 두 개의 식끼리 연립해가지고 더하면 2A가 어쩌고다 빼면 2B가 어쩌고다 그래서 A 구하고 B 구하고 A에다가 3B 더하면은 뭐 X, Y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그 식을 적을 때도 어차피 지금 구조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X제곱, XY, Y제곱 이 차수 구조가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숫자 가지고만 놀면 돼. 너희들은 풀이를 할 때도 시간을 이런 데서 허비하면 안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그냥 1, 마 3, 마 2예요. 이렇게 풀란 얘기지. A 마이너스 B도 내가 이거 뭐 다시 적고 있지만 너희들은 여기 밑에다가 그냥 숫자만 뽑아서 쓰면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렇게 숫자 놀이를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조립제법이 있었고 조립제법 아니고 나눗셈이건 덧셈 뺄셈이건 그냥 어차피 차수 구조가 확인이 됐고 일관되게 맞춰져 있으면 그냥 숫자끼리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얘기지. 이거 두 개 더하면 2A잖아요. 2A도 언제 이거 X제곱, XY 이런 거 다 적고 있냐는 얘기고 두 개 더하면 2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봤자 어차피 나는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Y고 여기가 Y제곱의 개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A는 나눴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2B가 될 건데 빼면 0은 좀 적어줘야 돼요.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빼니까 마이너스 2고요. 빼니까 0이어서 우리가 찾고 있는 B는 0, 마이너스 1, 0이구나. 따라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3배를 더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에 마삼 더하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0에 3배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여서 우리가 찾고 있는 A 플러스 3B는 1, 마 5, 마 2다. 그리고 얘를 답으로 적을 때만 신경 쓰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2y 제곱이다. 쓰면 되겠죠. 이거보다 뭐 더 간단한 문제들이 보통 시험에 1번 뭐 이런 데 나오잖아? 그런 것도 그냥 웬만하면 눈으로 푸시는 거야, 눈으로. 근데 얘는 어쨌든 식끼리 연립하는 게 조금 필요한 과정인 거니까 그렇게 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차수 구조를 정확하게 병렬 구조를 맞춰놨다면 그거 가지고 숫자 놀이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볼게요. 너무 빠른가? 괜찮나 그냥? 안 빠르지? 23번도 보면은 요것도 복습 그냥 한번 시켜주려고 해. 칸 조작 원리가 들어간 건데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 그리고 뭐 이거 전형적인 거니까 칸 조작 논리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옳은 태도이지만 얘는 좀 결과적으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역수근을 갖는 새로운 방정식은 주어진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개수 좌우 반전시킨 거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놈은 우리가 요거 좌우를 반전시키면 2 빼기 6 1인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기존의 방정식의 두 근의 역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x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x제곱 곱해가지고 이쁘게 2차 식구를 만들어 준 거지. 근데 조심할 건 이 좌우 반전시킨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니까 이거를 좀 맞춰주는 과정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거가 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 마이너스 1인데 최고차항 계수 요구하는 걸로 맞춰준다면 양변 2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수 비교를 해야 되겠죠. 3b가 2분의 1이니까 구하는 게 12b니까 그냥 4배 하면 되겠지. 얘가 2일 거고 그 다음에 어딨어? A가 뭐야? A가 뭐냐? 여기 있죠? 여기 있구나.
요거 마이너스 4a-1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a가 1이겠네요. 그래서 a가 모여서 정답은 7이다. 그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역수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역수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개수 좌우 반전시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고차항 개수가 있다면 그걸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까지. 좀 드려볼까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볼게요. 24번이 뭐 그나마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앞으로는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워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수 정보를 좀 자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차수 정보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거의 문제 첫 번째 줄에 이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적어놔. 나도 그래, 나도. fx는 x 4제곱, 1x 4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겠죠. 뒤에는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땡땡땡이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너희들의 실력을 또 굳건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중요한 거 개수, 차수 이런 정보가 나오면 일단은 한번 눈에 띄게 적어 놓읍시다. x의 4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뭐 3차, 2차, 1차, 0차가 이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족권에다가는 좀 별표를 치시고 이제 완벽하게 이거 너네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자, fx라는 거 4차예요. 4차인데 4차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10을 안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뭐 몫은 쓸 수도 없고 나머지도 쓸 수가 없지만 얘조차도 항등식인 거잖아. 그러면 개수, 차수 비교해야 돼요. 근데 개수는 몰라요, 당연히. 여기 알아봤자 여기가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여기가 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 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최고차항은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가 1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1x 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지. 얘도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태도예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혹시 x의 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체크할 건데 일단 나머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차수를 먼저 봐야 되겠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차 이하이면서 1차 이하여야 돼. 그러면은 공통된 겹치는 이 차수는 0차 이하가 되겠지. 결국 여기가 숫자라는 거야, 숫자. x가 없다는 거야, x가. 그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같다는 그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x가 안 들어간 x에 대한 0차식일 거고 숫자일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제발 이거 놓치지 말고. 심지어 내가 여기다가 이 x 세제곱, x 제곱을 쓴 것도 차수 관계와 개수를 보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너희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는 걸 보자마자 내가 식을 한번 적어볼게. 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관을 보면 바로 이렇게 적죠. 너희들도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굉장히 잘했어. x 플러스 3 나누는 식이 얘랑 얘잖아요. 두 개 다 적을 거예요. 두 개 다 적어봤자 4차가 안 돼. 그게 중요해. 4차가 안 돼. 차수가 남아돌아. 이렇게 적어봤자 3차야. 근데 얘가 지금 4차래요. 근데 얘로 나눴을 때랑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r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뭔가가 더 있겠지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연습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얘로 나눴을 때 그냥 나머지가 0이라고 생각해봐. 0이라는 얘기는 얘도 인수로 갖고 있고 얘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로 나눴을 때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일단 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마치 함수에서 평행이동 하듯이 뒤에다가 그 나머지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도 부족해요. 여기까지 하면 잘한 건데 차수 관계를 아직도 살피지 못한 거라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나는 뭘 알고 있어? fx가 4차라는 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이거 두 개 다 써봤자, 다 곱으로 연결해봤자 x 세제곱 어쩌고로 시작하는 거지? 여기 하나가 더 있을 거란 얘기지. 뭔지 모르니까 1x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할까요?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구하려고 했던 거 나머지도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보자. 가족권을 보자마자, 뭐 가족권이 아니라 여기 이 최고차항 계수와 차수와 가족권 이 두 가지를 요렇게 두 가지를 보자마자 너희들이 이 첫 번째 줄을 쓸 수 있는가가 이제 진짜 실전적인 실력이 되겠죠. 얘로 나눴을 때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이차함수에서 평행이동 하듯이 얘랑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형태에다가 그 나머지를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숫자라는 거는 차수 관계에서 살필 수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미지수 몇 개 설정했지? 가족권만 보고 두 개 설정했죠. 그치? 여기서 지금 나 P랑 R이 뭔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 fx가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a, b, c, d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는 얘는 뭘 물어본 거예요? 그냥 fx를 알아내라라는 거니까 이거 다 알아내셔야 됩니다. P, R을. 그러면은 뭐 내가 나머지를 안 봐도 뭔가 정보가 두 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조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f의 x 플러스 1 더하기 20은 x의 x 플러스 3에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적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얘도 뭐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입법을 쓰라는 얘기인 거죠. 0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좌우변이 다 0이다 해서 자,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내볼게요. 나조건에 의해서 x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f의 1 더하기 20이라는 게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는 F1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P와 R에 대한 관계식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집어넣어 보라고 얘가 소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시면 F에 마이너스 2 더하기 20 얘도 0인 거니까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조차도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얻었으니 우리가 작성했던 이 노란색 식에다가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서 P와 R에 대한 뭐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고 풀면 P 값이랑 R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연립은 대입을 해가지고 하시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아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마이너스 8이 나왔다 라는 거지. 그쵸? 자 근데 이거 자체에서 이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A, B, C, D의 합을 바로 어떤 적절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결국에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요구를 한 거죠. 얘를 가지고 다시 어떤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봐라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도 인수분해의 여러 가지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되겠죠. 여기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두 개를 이제 곱한다고 생각하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인 거니까 이 공통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 막 치환하고 했던 거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만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fx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거 1차식 두 개를 곱한다고 치면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일 거고 거기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8이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자체를 그냥 내가 뭐 t라고 치환하면서 얘를 t 플러스 7 그러면 t 제곱 더하기 7t 더하기 8이니까 요 놈은 빼기 8이니까 t 플러스 8 t 마이너스 7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다시 역치환을 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바로 써보자. t를 내가 그냥 이 통째를 t로 잡은 거예요. t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에 더하기 8인 거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t 빼기 1 하면 여기에다가 하나 뺀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7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7이 되면서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잘 맞춰야 되고 1, 2, 1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3인가요? 답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접목을 시키려고 문제를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스타트예요. 아까 저 식에서도 나머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냐, 여기에서도 어떤 나머지 정리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면 가족번을 보자마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강조했으니까 얘는 그냥 이 문제 가지고 반복 훈련하면 어차피 여기서 식만 조금 바뀐 다른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때 너희들이 똑같이 적을 수가 있어야 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기본 문제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였고요. 마지막 25번은 칠판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잠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5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 좀 지워볼까요, 이제? 그리고 내가 너희들 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 핵심 때 이제 추가 과제를 안 내고 계속 뭐 책 과제 밀린 거 있으면 해라, 그 다음에 기출부 풀어라고 한 건데, 이 기출부 질문은 몇몇 친구들한테는 그때 얘기했지만 질문은 내가 저번에는 좀 그냥 받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받아줬는데, 앞으로는 기출북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같이 볼 문제에 해당하는 건 받지 않을게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같이 공부를 시킬 거니까 그때 내가 자세한 얘기를 다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핵심 시간에 여러 명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질문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같이 볼 문제야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질문을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뭔가 놓치고 있거나 하는 것들만 내가 좀 힌트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 가볼게요. 25번도 자,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좀 너희들이 격차를 벌리셔야 되겠죠? 25번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풀거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도 이제 유형을 생각을 해보면 프린트물로 나갔던 거예요. 프린트물로 나갔던 거.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이 경계값에 변수가 들어가 있고 이 구간의 길이는 2로 일정하지만 t의 값에 따라서 이 구간 제한 범위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이 차 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제한 범위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t의 값에 따른 여기 뭘 물어보는 거야? 최대값 물어보는 거지? 그 최대값도 당연히 t의 값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뭐 이해가 안 됐어도 얘는 무조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t 플러스 2를 보고 우리는 f에 t 플러스 2를 그려라. 뭐 x 플러스 2를 그린 다음에 t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요. 이거 y는 들어갈까? y는 이거 그리시고 얘를 보고요. y는 ft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f를 바꾸지 않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fx랑 생김새는 똑같을 거고 그냥 x축을 t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두 개를 반드시 그리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fx가 식이 안 나와 있어. 우리가 fx가 식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처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fx랑 fx 플러스 2를 그려야 될 거니까 그 양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fx를 하나 그려놓고 얘가 y는 fx인데 우리 t에 대한 함수로 바꿀 거니까 그냥
fx랑 생김새는 똑같으면서 x축을 그냥 t축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이거 평행이동이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이 아니라 왼쪽으로 두 칸이에요. t 대신에 t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건 왼쪽으로 하나, 둘 갔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의 2차 함수를 그려놓으시고 얘를 y는 f의 t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 거고 이걸 모르면 문제풀이 시간 자체도 달라지고 애초에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때도 지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최대값 함수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t 값에서 어떤 고정된 값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높은 부분만 채택하되 만약에 꼭지점과 꼭지점을 만나게 되면 거기 사이는 일자로 연결해주라 라는 게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길게 그리면 사실 이게 끝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V자 이만큼이 최대값 함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살짝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됐죠? 그래서 이 이름을 써보자. 얘가 우리가 찾고 있는 y는 라지 m의 t예요. t에 대한 최대값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축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축이 이렇게 여기가 x축이 아니고 t축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는 방법을 제시한 거니까 이렇게 바로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m-2 m-2 이 마이너스 2 t값이 마이너스 2일 때의 최대값이랑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최대값이랑 t값이 0일 때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 아니라 6으로 같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V자가 나오면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절대로 서로 다른 세 개의 t값에 대해서 같은 높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그냥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점은 최대 2개밖에 안 되지. 뭐 여기에서 지난다고 하면 최대 1개인 거고요. 더 밑으로 지난다고 하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서로 다른 t값에 대해서 높이가 똑같을 수 있는 건 최대 2개의 지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여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제 너희들이 이 그냥 그림 자체가 여기에다가 내 최소값 함수도 한번 그려보자. 최소값 함수는 항상 아래쪽 그 지점에서 아래쪽 부분을 채택을 하다가 만약에 꼭지점을 만나면 꼭지점과 꼭지점은 일자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는 최대값 함수든 최소값 함수든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이 문제도 요구하진 않았지만 얘가 스몰 mt가 되는 거고 t값에 따른 최고값들만 점으로 찍어놨을 때 이런 개형을 따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실전이니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보자마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면 V자 넓은 U자 이게 최대 최소 함수가 된다는 거고 t에 대한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최대값 함수를 물어봤으니까 머릿속에 V자가 그냥 머릿속에 떠 있어야 돼. 그러면 세 군데에서 같을 수가 없으니 애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고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음수겠지.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니면 뭐 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차함계수가 이제 음수일 때도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음수라면 우리가 y는 fx이자 y는 ft 어차피 축을 x축으로 하냐 t축으로 하냐에 따라서 변수만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y는 ft라고 바로 쓸게요. ft인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 옮긴 놈 얘도 똑같이 이 정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y는 f의 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는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대신에 높은 쪽을 고르면은 여기가 더 낮은 거니까 계속 높은 데를 고르다 보면 이 두 개의 곡선 중에 높은 거를 채택한다는 얘기야. 높은 거를 채택하다 보면 꼭지점을 만나니까 일자로 연결해 주시고 높은 거를 채택하다 보면 넓은 U자 뒤집힌 게 최대값 함수가 될 거예요. 얘가 y는 라지 m의 t가 되겠죠. t값에 따른 최대값들만 전부 다 모아놨을 때 이런 개념을 띌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이 V자 뒤집은 것 자체가 이게 낮은 것들을 채택한 결과물인 거니까 얘가 최소값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몰 mt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그림이 머릿속에 동동 떠 있을 때, 아, 보자마자 이 정보랑 결합을 했을 때 얘가 아니고 얘겠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얘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는 왜 가능할까요? 이렇게 일자 구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3개 이상의 점에 대해서 높이가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하필이면 문제 굉장히 잘 냈죠. 지금 이 마이너스 2와 0, 이 왼쪽 값 오른쪽 값의 차이가 정확하게 2칸 차이예요. 이 차이. 근데 여기 이 일자로 유지되는 이 길이도 정확하게 2야. 얘가 지금 왼쪽으로 2칸 평이동한 거니까 꼭지점이 2칸 차이인 거고, 이 길이 자체도 2예요. 아, 그러면 정확하게 마2, 마1, 0의 위치가 여기란 얘기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이 여기가 t값이 마이너스 2일 때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0일 때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쵸? 아, 그래서 우리는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이건 내가 지금 y는 ft. 자, 너희들 분석 잘해야 돼. 이 최대값 함수의 이 오른쪽 곡선 부분은 y는 ft, y는 fx의 계형을 따라가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일자는 어떤 함수, ft도 아니고 ft 플러스도 아니고 꼭지점끼리 연결하고, 이 왼쪽 곡선 부분은 y는 f의 t 플러스 2의 계형을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fx의 정보를 뽑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참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대충 쭉 꼭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꼭지점. 여기 이 계형을 따라가다가 딱 만나는 이 꼭지점 0,6이죠. 여기 높이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6이라는 거지. y는 ft의 꼭지점이다. 즉 y는 fx의 꼭지점이다. t가 x가 됐다가 x가 t가 됐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축을 x로 보냐 t로 보냐에 따라서 그냥 이 변수만 바뀌는 것이고요. 이 그림 자체는 이 f라는 놈이 결정하는 겁니다. f라는 놈. 그래서 얘는 그대로 요 ft의 꼭지점 0,1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바로 쓸 수 있어야겠죠. 꼭지점을 알아냈으니까 최고차 계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0,6이다. 그러면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6 표준형으로 바로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제 fx는 ax 제곱 더하기 6 꼭지점이 0,6이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는 얘기야. 꼭지점을. 자,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있어요. 이 그림 가지고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반드시 힌트가 더 있겠죠? 그게 뭐예요? 여기까지 세 번째 줄에 뭐 당연히 정보가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2x 더하기 8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랑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랑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 접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 방정식 썼을 때 위치 관계 근의 개수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랑 같다라고 식을 써보시면 넘기기까지 해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2x로 가져가실 거고, 6에서 8 넘어가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a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방정식인 거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쓰면 반띵의 제곱 1 빼기 ac니까 더하기 2a, 얘가 0이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숙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fx는 최고차항 계수까지도 알아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6이라는 놈이었고요.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게 m-5야. t값이 마이너스 5일 때에 요 놈의 최대값 마이너스 5라면 구간이 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을 때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겠죠? 얘를 다시 그릴 필요가 없고 우리 그림 그려놨으니까 마이너스 5일 때 요 핑크색과 닿는 점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마이너스 5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무조건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놈을 타고 가는 곡선에서 높이 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t값 마이너스 5를 이쪽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엔 이 m 마이너스 5라는 거는 f로 표현해 봤을 때 f의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내가 그 얘기도 한 거야. 여기 오른쪽 곡선은 얘를 타고 가는 거고, 얘는 그냥 꼭지점끼리 연결한 거고, 그 왼쪽 곡선은 얘를 타고 가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 요 부분에서의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높이가 나오겠죠.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n-5는 f-3이랑 똑같다라는 걸 그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6이어서 얼마예요? 2분의 3인가?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 조금 길었는데 실전으로 가자. 실전으로.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썼을까? 이제 쌤이 만약에 풀었다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 그림 체크하고, 이 정보를 봤을 때 이 최대값 함수가 V자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뒤집혀서 넓게 퍼진 U자 뒤집은 모양, 즉 이렇게 일자 구간이 있는 놈이 최대값 함수가 되어야 3개 이상의 점에서 높이가 같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는 거 뽑아내시고, 그리고 사실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오르면 요 간격이 2고 얘가 2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간격하고 이 길이랑 요 양 끝 값의 차이랑 다르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어디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뭐 이런 데 어디 있는지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려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생각이 좀 된다면 이 0일 때 6이다 이게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25번은 실제로 내가 개념 수업 할 때도 프린트까지 만들어준 이유가, 내가 물론 이거 너무 이 문제가 자주 반복되게끔 설계를 안 해놨어. 내가 중복 없이 20개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 실제로는 기출에 이 유형 자체가 엄청 나오는데 내가 중복이 됐으니까 뺀 것뿐이에요. 해원문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1등급 변별력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야 돼. 그리고 빨리 맞춰야 돼. 빨리. 자, 그 다음에 통신여고 하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쪽에 힘감이 있지만